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며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리포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활용 교육 중 사서에게 배우는 리포트 작성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리포트 흐름도입니다. 과제 파악 및 계획 수립, 제목, 목차 및 개요 작성, 서론, 본론, 결론 작성법, 표절 인용에 대한 주의점, 참고 문헌 작성법, 최종 점검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리포트가 서평인지, 감상문인지, 실습 결과 보고서인지를 나누고 주제를 정합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이 어떤 평가 지점을 가지고 계신지도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작성 전에 어느 정도 분량으로 할 것이며 마감일을 생각해서 작성 시기를 정해놔야 여유롭게 리포트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과제 파악이 끝났으면 작성 계획을 수립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주제 구상, 자료 수집, 개요 작성, 서론, 본론, 결론 순으로 작성을 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리포트를 작성하시기 위해선 작성 순서와 분량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가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제목과 목차를 작성한 뒤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닌 본론, 결론, 서론의 순서대로 가시는 게 리포트 작성이 쉬워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서론 파트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제목 짓기입니다. 제목이 리포트의 첫 인상을 결정해주는 만큼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와 키워드 간의 관계, 연구 목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 먼저 연구된 자료들의 제목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과제명을 제목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성의도 없어 보일 뿐더러 리포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표현하기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 간단한 과제물 하나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에서는 서울로 7017의 사례 분석과 국내 도시 재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국내 도시 재생의 개선 방안 연구라는 연구 목적을 제목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포트에 뼈대라 할 수 있는 목차와 개요를 만들어야겠죠. 보통 리포트의 분량이 3장 이상이면 목차를 필요로 합니다. 본론의 구성, 논지 전개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하고 본론의 목차 수는 3개 내외로 하되 분량이 많다면 세부 목차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목차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서론 이후 본론에서 서울로 7017의 사업 추진 이유, 서울로를 도시재생의 개선 방안으로 삼을 이유인 성공 요인과 다음 도시재생 사업에서 염두에 둘 수 있는 문제, 한계점을 통해 도시재생의 개선 방안 사례로 든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논지를 전개해 주셔야 읽는 사람이 과제의 내용을 파악하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론의 경우 작성을 가장 나중에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서론은 본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본문을 읽지 않아도 본문의 내용을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다루어질 내용을 미리 간추려 소개해야 합니다. 때문에 작성이 어려운 파트죠. 그래서 본문, 결론을 먼저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추려 서론을 만드는 것이 쉽게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는 요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 기존 연구 동향, 연구의 필요성, 연구 방법을 적고 리포트 안에서 사용되는 특수 용어가 있을 경우 용어의 개념 정의도 서론에서 같이 해줘야 하며 마지막에 본론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서론 작성의 기본입니다. 예시에 보시다시피 도시재생의 필요성, 앞으로의 연구 동향 등 내용을 서론에 작성해 준다면
본론을 이해하기 더욱 쉽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본론입니다. 연구에 대한 정보와 논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리하고 해석해야 하는 파트입니다. 참고 자료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본론 내용의 끝에는 반드시 해석이나 분석 결과 같은 자신만의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시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인용문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빨간 박스에 보시면 각주와 인용 정보를 적어 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의 신뢰성이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미 인증된 자료들에 대한 인용이 자주 발생하며 각주를 통한 인용 정보 작성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파트입니다. 그러고 난 뒤 결론에 본론의 요약과 총평을 적는데요. 연구 결과 요약, 시사점 및 의의, 한계점, 후속 연구 방향 등에 대해 언급하여 마무리를 해주고 본론에 나오지 않는 주제나 용어가 뜬금없게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간혹 리포트 끝부분에 감사의 말이나 소감 등을 적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불필요한 부분이므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시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의 시사점, 한계점, 후속 연구 방향 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표절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쓰시다 보면 참고자료의 내용들을 인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표절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출처를 표기하는 방법에는 주석을 다는 것이 있는데요. 주석에는 각주와 미주가 있습니다. 각주란 그 페이지 하단에 인용한 자료를 적어주는 것이고 미주란 리포트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용한 모든 줄을 리포트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적어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각주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성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용한 문장 끝에 각주 1괄호를 달아주시고 페이지 하단에 저자, 발행연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 수를 표기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각주 작성 방법입니다. 직접 인용을 하실 때도 문장 끝에 1괄호를 달아주시고 하단에 각주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이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실 경우에는 하단의 각주에 인용한 글의 논문명, 번호, 페이지 수에서 재인용한 것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참고문헌을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인용하거나 참고한 자료들을 한꺼번에 작성해주는 파트입니다. 자료 유형별로 단행본, 국내 논문, 외국 서적, 외국 논문, 인터넷 주소 등의 기타 항목을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하고요. 동일한 자료 유형 내 가나다 순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세부 작성 방식으로는 국제표준 참고문헌 기술 양식이 있는데 보통 시카고 스타일, MLA 스타일, APA 스타일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 양식입니다. 기술 양식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시카고 스타일은 인문학, MLA 스타일은 인문예술 분야, APA 스타일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스타일로 작성된 참고문헌의 예시이고 MLA 스타일의 예시, APA 스타일의 예시입니다. 각자 만들고 계신 리포트의 분야를 바탕으로 예시를 참고하셔서 참고문헌을 만드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리포트가 완성되면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필수인데요. 리포트 5개명을 통해 시작부터 끝까지 마지막으로 복기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의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 궁금함이 없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읽는 리포트보단 보는 리포트를 만드는 것, 인용하되 출처를 반드시 밝히는 것, 오탈자, 표지, 마감일 등 마무리를 잘해주는 것,
이 5가지만 지켜주셔도 여러분들의 리포트는 남들보다 더 눈에 띄어있는 리포트가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이 PPT를 만들 때 참고했던 자료들이고요. 도서관에서 모두 소장 중인 책들이니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작성하실 때 제출하셔서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PPT의 내용은 DBP와 함께하는 에이플 리포트 완전 정복의 내용을 담당자 수락 하에 참고하였습니다.